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홍준표가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홍준표가 탈당을 한 이유가 있었네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계속된 비주류였는데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에서의 홍준표의 입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홍준표가 뭐 당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그야말로 뭐 대구 시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오선 의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자신은 계속해서 비주류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말이죠, 충격을 받은 것이, 민심은 그러려니 하지만 당심에서도 한동훈에 밀렸다. 이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했던 것은, 뭐 탈당을 예고했지만 탈당하진 않았습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홍준표가 한 후보에게도 밀리는 책임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거를 보고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힘에서 한 이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그거 말고, 거기서는 모릅니다.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그리고 당심과 민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걸 지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홍 시장이 자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당심에서도 한동훈한테 밀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기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를 도왔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은 펜앤마이크 TV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서 확인을 했다. 캠프에서 한 거죠.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 당심에서 한 후보에게도 뒤지는 걸로 나오자 홍 후보가 쇼크를 받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홍준표가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이틀 전부터 패배를 직감하고 마음을 비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심에서도 한동훈한테 밀리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사실상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계 은퇴와 그리고 탈당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말입니다. 다만 조광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최종 결과에서는 당심에서 홍 후보가 한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최종 결과에서는 당심에서는 홍 후보가 한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원래 앞서는 것으로 나왔던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주말 새 한 후보에게 역전당해 뒤처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최종 결과, 국힘의 최종 결과에서는 당심에서는 홍 후보가 이겼는데, 원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원래는 홍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주말 새 역전당했다. 전날 밤 홍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당심에서 크게 뒤져 무참히 패배했을 때 탈당하려 했다는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죠. 홍준표는 SNS에서 YS의 강권으로 보수 정당에 들어와 국회의원 5선과 광역단체장 3선을 했지만 계파가 없는 나는 언제나 아웃사이더였다. 3년 전 대선 경선 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10.27%를 이기고도 27년 문바쳐온 이 당에서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그때 탈당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는데,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이런 홍준표의 정치 역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탄핵 대선에서 후보가 됐음에도 당내 주류 세력들의 외면은 계속됐다면서 이제는 멈춰야 될 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홍준표는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건용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국장은 30일 오전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홍준표 시장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이 국장은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대구시장 정무특보로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건용 국장은 이력만 보면 보수 정당의 주류 세력의 한 축으로 느껴지지만 홍준표는 계속 비주류였다. 2011년 당대표로 선출됐던 첫 전당대회도 친이계에서는 당시 원희룡 후보를 밀었고 탄핵 대선에서 후보가 됐음에도 당내 주류 세력들의 외면은 계속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경선에서도 김문수 경선에서도 당의 선택은 제3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윤석열을 뽑고 김문수를 뽑더니 끝내 홍준표를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홍준표는 늘 비주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영 국장은 물론 독불장군 독고다이적 면모의 부작용이기도 했지만 애초 당에서는 홍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한 건 사실이었다며 오늘 홍준표는 당을 떠났다. 끝까지 비주류였고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홍준표, 그의 꿈은 당에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만큼 이어져 가길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독불장군 독고다이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홍준표가 뭐 검사 출신에다가 법조인에다가 뭐 고려대 법대 나오고 뭐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비주류일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독불장군이고 독고다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챙기지 않으니까 그거는 자기의 성격이니까 그 성격 때문에 또 그만큼 올라간 거기도 해요. 아니 5선에다가 광역단체장 3선 했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통령 못했을 뿐 다 한 거니까 사실은 말이죠, 여한 없이 정치한 거죠. 그렇게 봐야지 뭐 이게 뭐 홍준표가 뭐 비주류였다, 외면받았다, 그거는 자기의 성격 때문이야.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독고다이, 독불장군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홍준표에 대해서 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밖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자기밖에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개파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시고 그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다음에 또 대장이 되는 건데 홍준표는 스타일이 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뭐 섬기고 모시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파를 못하는 거야. 또 누구를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독불장군 맞아요. 근데 독불장군 미래 없다고 말한 게 김영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터치 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치를 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성격 때문에 정치를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좋은 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개파를 만들지 못하고 새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대통령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홍준표가 말이죠, 대구시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선의 꿈이 있다면 대구시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다면 거기서 끝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향에 와서 내가 대구시장을 하면서 봉사하겠다, 여기 대구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나는 은퇴하겠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로 갈 때는 거기서 은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꿈이 있으면 대구로 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도와주든지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김문수처럼 끝까지 그거 탄핵 안 된다 하면서 윤을 끝까지 그렇게 꽃꽃문수처럼 꼿꼿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흔들리지 말고 파란 홍, 조국 수홍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런 게 있어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또 처세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어떤 처세 때문에 대구시장도 된 거고 그 처세 때문에 당대표도 한 거고 또 뭐 오선 의원도 한 거고 다 그건 좋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김문수를 택한 이유는 뭐겠어요? 김문수가 결국은 저 이재명하고 맞서 싸웠다는 이미지. 물론 그렇다고 김문수가 엄청 싸운 것도 아니야. 사실은 꽃꽃문수 그거로 싸운 이미지를 얻은 건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는 조기 대선 같은 것들을 상당히 그 기회주의적으로 조기 대선을 좀 준비하는 듯한 막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홍준표가 말이죠, 일관된 모습을 보였더라면 김문수 그 자리에 홍준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간에 안타깝습니다만은 홍준표의 어떤 그 충격적인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데 홍준표는 자기는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비주류 아니잖아요. 비주류가 그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를 그렇게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마 이 새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모든 어떤 중심에 서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스스로 택한 비주류니까 저 이재명 보세요. 검정고시하고 말이죠. 뭐 대학도 뭐 그렇다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홍준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갔잖아요. 이재명은 처음에 비주류였던 건 맞죠. 지금 완전히 주류가 돼가지고 주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을 갖다가 자기 그냥 시다바리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의 어떤 스타일이고 정치력이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탈당하겠다. 생각하는 거 또 이 당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홍준표의 속내를 알 수가 있고 홍준표가 정말로 탈당하겠다는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비주류로서 자기가 비주류라고 하니까 느꼈던 당에 대한 서운함. 그러니까 자기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한동훈한테도 당에서 밀리더라. 물론 이제 경선 결과에서는 당에서는 한동훈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밀렸다는 거죠. 그 민심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당에서는 김문수가 1등이고 홍준표가 2등이라는 얘기야. 당심은. 근데 홍준표 찍었던 당심이 전부 다 김문수한테 가면 당심은 압도적으로 김문수가 이깁니다. 그럼 민심에서는 그럼 한동훈이 앞설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 민심도 반반 정도 간다 그럴 때 이 경선은 김문수가 이기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것이 나왔습니다. 강시혁 TV입니다.